빅3죠. 알리바바 그룹, 알리익스프레스 뭐 여러분들 직구 알리하고 테무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요. 알리바바 그룹하고 우리나라 이제 신세계하고 작년 12월 26일 날 이 파트너가 되어 이제 회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뭐 올해가 이제 1년 차인데 문화가 좀 다르고 서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이 최근에 이제 한 3년 동안 조금 주춤하다가 적절한 활동을 시작했고 신세계도 상황이 조금 지마켓을 인수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두 회사에 대해서 명감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회사에 대해서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어떤 회장님이나 교수님들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서 교수님부터. 예, 이게 이제 이커머스 중에서도 직구 시장인데 국경 없는 소비 생활이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알테시가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본격 진출하면서 엄청난 지금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줬고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한 어떤 공포를 줬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그 소비자 신뢰를 한국에서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공포에 비해서는 성과는 미미하지만 문제는 이제 중국의 직구 시장이 뚫리면서 한국에 뚫리면서 지금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 뭐 유아용품 그 다음에 스포츠 레저 용품 정도가 제일 많이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데 그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하고도 좀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데 테무가 더 초저가로 가고 있고 알리는 사실은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신세계하고 제휴해서 이게 뭐 알테시가 합쳐져서 차이나 커머스인데 저 한국에서 보면은 알리하고 지금 제휴를 한 신세계가 뭐 당나라하고 제휴한 신라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마켓시어 3위 업체가 지금 이제 중국하고 지금 했고 1위 업체인 우리 쿠팡이 계속 고구려라고 하면 잘 나가고 있고 2위 업체가 이제 네이버잖아요. 네이버는 약간 우리 백제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삼국시대 이제 이커머스 삼국시대가 열렸는데 나당 연합군이 나타나서 과연 그 사실은 삼국 시대는 아시다시피 신라가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당에 힘을 얻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게 그 신세계 알리 연합군이 쿠팡하고 한번 붙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일단은 포인트는 이 한국의 이제 알테시아 공습에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무역 적자가 지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4조, 5조, 6조 지난 3년간만 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알리에서 셀러들이 한국 제품들이 해외로 팔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미미하고요. 한국 소비자들이 사는 그런 금액이 많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 직구 시장의 무역 적자 구조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이고 옛날에 우리 처음에 한 5, 6년 전에 직구 그러면 이제 아마존 직구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중국 직구 시장이 아마존 직구보다 뭐 1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이나 커머스 이제 이거가 뭐 지금 시작이죠.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요. 시작에 불과하지만 뭐 이건데 다양하니까요. 자, 우리 김 회장님. 신세계와 알리의 제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유통업체의 콩그룹 머천트화를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것을 잘하던 시대에는 콩그룹 머천트화가 가능했어요. 그 백화점, 패션 전문점, 아울렛 면세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심지어 급식사업, 호텔, 외식 체인, 커피점, 주류 전문점, TV 홈쇼핑, 오픈마켓, 패션 플랫폼까지요. 이게 다 했는데 어느새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영악해짐으로써 이 모든 것을 잘하는 곳에서 각각의 하나하나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의 G마켓이 과연 그들이 하고자 했던 그 디지털화를 했던 것이냐 아니면 디지털 허싱이라든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디지털 허싱 아니면 내가 디지털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디지털 워싱이었던가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이 특히 롯데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못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 나당 연합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현하셨는데 저도 그 못하는 부분은 좀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좀 연합이 필요하지 않은가의 어떤 그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 글로벌에 이제 뭐 많은 다수의 국가 150에 200개 국가에 좀 나가 있는데요. 직구 상품 중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뭐 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최근에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BNU도 MB 브랜드를 거래를 했는데 거기도 예상같이 이게 안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리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앞단에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전자상 거래가 아직까지는 단단하다고 볼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작년 마감 242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사실. 쿠팡이 그 전체 거래액에서 50조가 넘었고요. 거래액이라는 거는 쿠팡 매출도 있고 그 안에서 셀러들이 파는 것도 있는데 합쳐가지고 쿠팡이 50조가 넘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50조가 넘었어요. 둘이 거의 비슷해요. 점유율이 쿠팡이 24.5, 네이버가 23.3이니까 1% 내외에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 신세계그룹이 갖고 있는 쓱닷컴이나 G마켓이나 11번가나 아니면 롯데온이나 역신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사실은 지금 이거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게 과연 온라인이 맞아? 그럴 정도로 역신장을 하고 있는데 뭐 쓱닷컴만 하더라도 3분기 기준으로 4분기 아직 안 나왔으니까 9% 정도가 역신장을 했고요. 11번가는 무려 35%가 역신장을 합니다. 물론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액은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롯데온 역시 또한 15%가 역신장을 하고 있고요. G마켓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랑 제휴를 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데 3분기 전년 대비 19.7%, 20% 역신장했어요. 기업은 15%, 20% 역신장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판관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50% 역신장하는 게 아니라 15%에서 20%만 역신장을 두세 번만 하면은 파산으로 갑니다. 지금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 팀원과 IMF가 파산하면서 그 결실을 오히려 저희는 G마켓이라든지 아니면 11번가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가져갈 줄 알았는데 웬만큼 하나도 못 가져가고 그게 다 쿠팡으로 가버렸고요. 오히려 나머지 업체들은 더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거의 블랙홀처럼 빈익빈 부익부 거의 이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거를 뭐 나당연합군 물론 그런 재밌는 비유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마지막 기로가 아니었을까. 매물로 나와 있는 게 11번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2조 7천억 카드 회사가 5천억에도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3조 4천억에 인수했던 이 G마켓이 손상차손이라 그러는데 매년 국제회계 기준으로 가치를 갖다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지금 1조가 넘게 까졌어요. 3조 4천억에 사가지고 지금 장부상으로 1조가 넘는 돈을 그거를 적자로 그렇게 경비 처리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올해도 몇 천억이 날아갈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3조 4천억짜리 회사가 불과 5천억이 될지 6천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랑 합작을 해서 그 기업 가치 남아있는 거라도 지키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어쨌든지 간에 그게 별도 회사로 가기 때문에 이마트 그룹하고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영향을 약간밖에 안 미치기 때문에 적자 영향이 지금 G마켓이 3년 동안 1,000억 적자가 났는데 그 부분도 이제 이마트 그룹이 조금 해소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기업 가치를 지킬 수가 있고 또 후사를 도모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알리익스프레스밖에 없었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좀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마트에서 G마켓을 진수할 때 2021년이었죠. 그때 3조 4천억 정도에 샀는데 이전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G마켓하고 옥션을 갖다가 할 때는 적자를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지금 매출하고 영업이 흑자하다가 그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은 타이밍에 맞긴 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속 1,000억 적자 나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신세계 이마트 하면 또 쇼핑몰이나 이거 복합 많지 않습니까? 우리 김 회장님 쇼핑몰이나 이쪽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쇼핑몰 시장에 관해서 신세계 이마트 이쪽이. 뭐, 그 상황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쇼핑몰이요? 쇼핑몰도 한번 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얘기를 아까 우리가 안 하고 가서 정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백화점들이 대형화를 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복합 쇼핑몰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형 마트 플러스 백화점의 타운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롯데에서의 이제 타임빌라스라는 형태의 이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신세계나 롯데, 현대가 그 복합 쇼핑몰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롯데월드라는 그 타운은 전 세계에 정말 드문 타운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잠실에 등장한 롯데월드는.
그 다음에 또 신세계의 타운화도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타운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세계는 이제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던 게 이제 스타필드라는 하나의 그 쇼핑몰을 전개하면서 타운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남을 만들 때 우리 모두가 굉장히 각광을 했던 하남 이런 것이 등장할 수 있구나. 백화점을 테넌트로 한 대단히 쇼핑몰이 등장했다라는, 저는 그래서 하남 이전과 하남 이후를 분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형태들이 계속해서 신세계에서 있고, 그 다음에 롯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아요. 타운화를 했던 이 롯데가 두 군데 소공동과 잠실을 타운화로 갔었는데, 이제 신세계 스타필드와 백화점들 대형화에 밀리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BI를 바꾼 거죠. 그래서 타임빌라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타임빌라스 작년에 이제 CEO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7조를 들여서 타임빌라스를 7개인가를 송도라든가 뭐 광주, 상암, 전주 뭐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에 롯데 자금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는 더현대 서울을 어떤 렌탈로 해갖고 대박이 나는 바람에 이제 이 하나의 드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의 이제 대형 복합 쇼핑몰을 진출을 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장점을 주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복합 쇼핑몰은 우리가 1988년도에 제가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을 오픈할 때 그때 하나의 키워드 컨셉으로 잡았던 게 원스톱 쇼핑이었거든요. 원스톱 쇼핑. 원스톱 쇼핑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서 모든 거를 다 산다, 다 살 수 있고, 그리고 먹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원스톱 쇼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무역센터점이 큰가요? 안 크잖아요. 그 무역센터점이 1988년도에 우리가 컨셉으로 잡았던 게 원스톱 쇼핑인데, 그거보다 이제 10배짜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류 시간은 굉장히 더 강화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권의 거리도 넓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가 전국구 소비자화했다라는 거죠. 지방에 계신 백화점, 지방에 계신 아니면 저 멀리 원격지에 계신 분들조차도 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도 이제 쇼핑몰에 소비를 하는 전국구 소비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비의 균질화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업태가 이 쇼핑몰이다라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